우리 당은 오늘부로 상임위에는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등원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3당 간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걷어찬 지 나흘 만에 사실상 전면 국회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84일 만에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조금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승리자가 되신 나경원 대표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모든 분들의 또 인내와 또 정성 이런 것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 당은 오늘부로 상임위에는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등원하고 복귀하겠습니다. 상임위에 복귀해서 민생을 위한 입법 투쟁, 그리고 지금 안보를 위한 입법 투쟁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국회의 나머지 의사 일정과 관해서는 앞으로 추후 원내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특위 그리고 사법개혁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한국당까지 모두 참여하는 본회의가 이제 문제없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합의문 발표 후에 이 마지막 승자라면서 한국당을 치켜세운 모습이 참 인상적이에요.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이제 사과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두 개 중에 이제 하나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를 한나라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합의를 해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나라당이라고 그래요. 네, 죄송해요. 자유한국당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일단 조건 없이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기화되면서 장애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비판을 받았고 국민들한테 지탄을 좀 많이 받았고요. 이거를 견딜 수 없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국민 따가운 여론도 있었을 테고요. 네. 또 실무적으로 보면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도로 이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이 활동 시한을 연장할 그 실무적인 필요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네. 84일 만에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열려서 두 개 특위에 대한 활동 시한을 8월 말까지로 일단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 수순에 돌입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정치개혁특위 그리고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과 한국당에 재배분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어떠한 특위위원장을 받아도 특별한 선호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원포인트 합의를 통해서 특위위원장과 특위위원들의 의석수 조정으로 인해서 이제 기울어졌던 사개특위, 정개특위의 현상을 조금 균형을 맞췄다. 결국은 이제 날치기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제동을 좀 걸었다. 이런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 사법개혁특위 또는 정치개혁특위 이 두 가지 중에 한 특위의 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달라라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그걸 이제 민주당이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특위위원장 자리를 자유한국당이 하나를 가져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려고 84일 동안 정말 했는지 정말 분노가 좀 솔직히 치밉니다. 그래요?
정말 84일 동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 겨우 이제 이 특위위원장 하나 자리 이제 끝나면서 겨우 봉합이 됐는데 정말 우리 정치가 보면 이 기회비용을 얼마나 날렸습니까? 자, 근데 이 정개특위, 사개특위 이제 위원장을 한석을 이제 가져가는 게 뭐야 하냐면 지금 정개특위 같은 경우 위원도 한 명을 더 늘렸습니다. 네. 18명이었는데 19명으로 하고 그 중에서 한국당이 6명에서 7명을 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한쪽에 특위위원장을 맡게 되면 이게 어떻게 합의가 되냐 패스트트랙 할 때. 왜냐면 처음에 정개특위, 즉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법이나 이걸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공수처하고 지금 검경 수사권종이 급하니까 자 그걸 통과시켜 달라는 거고 지금 바른미래당이나 지금 정의당 이쪽에서는 선거법이 급하니까 그러면 먼저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걸 통과시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어쩌면 짬짬이를 한 거죠.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을 심상정 위원장이 정의당 맡고 있는 걸 빼앗아 와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자유한국당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는 지금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 정개특위 위원장 하고 있으면 패스트트랙 통과 제대로 못 합니다. 아. 위원장이 그냥 이거 안 두드리면 이거 통과할 수가 없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위원이 한 명 더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면 균형이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민주평화당이나 이쪽에 한 명을 끌고 와버리면 네. 동수가 돼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 동수가 돼버리니까 통과를 못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바른미래당도 이렇게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다니면 오히려 뒤집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안정장치를 마련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번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패스트트랙의 의미가 이제 끝난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선거법과 이런 것들은 원래 선거법은 그동안 여야 합의로 모든 게 다 이루어져 왔거든요. 네. 그거를 자유한국당 빼고 하겠다고 패스트트랙 그렇게 무리하게 해서 싸움 나고 결국 80 며칠 동안 밖에 나와 싸우고 겨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아. 과연 이러려고 지금 이렇게 많은 돈과 많은 지금 세월들을 허비했는지 참 우리 정치가 정말 쓸데없는데 정말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생산적인 정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네. 오늘 지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 시한은 연장을 했지만 정말 정부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추경 예산안은 심의조차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아하. 왜냐하면 예결위원장을 지금 선임을 안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한 이 추경에 대해서 국회가 빨리 논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작 이 어떤 삿바 싸움, 이게 내년 선거를 앞두고 누가 어느 정당에 더 유리한 룰을 정할 거냐. 네. 이것에만, 제밥에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고민에 빠진 민주당과 자, 이 한국당, 정의당은요, 벌써부터 이 정개특위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아주 강하게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심상정 의원, 야당의 정체성을 막공각한 채 그저 집권 여당의 용병 정치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의석수 몇 개와 영혼을 거래하고 여당의 용병 부대를 자처하는 야당 같지 않은 야당입니다. 제가 위원장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심상정을 반드시 해고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개혁과 반개혁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심상정 위원장을 자르겠다는 거는 예. 뭐 사람을 교체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가 믿게 생겼습니까? 예쁘게 생겼는데 예쁘게 생기셨어요. 심상정 의원 입장에서도 물러설 것 같지가 않고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또 갔군요. 어쩔 수 없죠. 사실 비교섭 단체고 네. 의석수가 안 되니까 이러면 거대 정당끼리 합의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보면 통과시켜버리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별로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심상정 위원장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선거법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의당한테는 정말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사실 여당에서 줬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큰 위기죠. 왜냐하면 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지금 만약에 한국당에 가져가 버리면 네. 본인들이 원하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통과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앞으로 정의당은 굉장히 강력한 투쟁을 할 것 같습니다. 원내. 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가 단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바꾸려면 협의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정치의 A고 도리 아닙니까? 무슨 너무 합의 정치를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합니까? 이런 관행 좀 빼고 배제형 정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배신의 정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정의당 입장이 좀 곤란하게 됐어요.
민주당 쪽에 조금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거대 정당들이 합의를 해버렸으면 지금 사실 배신의 정치라고 운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민주당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 쪽에 이제 굉장히 이제 분노를 표하고 그렇죠. 있는데 서운하죠. 예,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진 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이제 연동형 비례제 이런 것을 이제 힘있게 좀 추진을 해왔었는데, 근데 좀 지금의 국회 상황에서는 조금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네. 국회를 정상화해야 되고 또 지금 대통령은 이제 G20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네. 조만간에 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리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전국 상황을 봤을 때 네. 지금 시점에서 국회를 정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이런 고뇌 속에서 네.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정의당에서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것 같아요. 예. 억울하면 다수당 돼야죠. 억울하면 그 원내 교섭단체로 교섭단체가 돼도 안 됩니다. 돼도 안 되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대 양당이 합의를 그렇죠, 하게 되면 그렇죠. 거의 그 3분의 2 가까이 되기 묻어서 때문에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군소정당의 좀 한계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뭐 그걸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